안녕하세요, 선생님. 대구에 살고 있는 60대 부가구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 이외에 특별한 재산은 없고 현재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월급 250만 원, 저는 16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월급을 부부 앞에서 41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월급에 적용되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남편과 제 월급 앞에서 한 번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각각 공제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에서 월세 1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필요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았거든요. 알베르토 쌤, 2024년 기초연금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와 적용 범위를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 이막 알베르토입니다. 2024년 새롭게 바뀐 기초연금에 적용되는 소득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또 각각 얼마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2024년 현재 기초연금법에서 얘기하는 소득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이란 소득평가액을 뜻하는데요. 여기서 소득평가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각종 소득에서 각각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의 종류 첫 번째는 근로소득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이라고 함은 상시 근로소득을 말하는데요. 상시 근로소득은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돼서 월정의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에는 기본공제 110만 원과 추가공제 30%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의뢰인 부부의 사례를 예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남편의 월급 250만 원에서 기본공제 110만 원을 차감하면 140만 원이 되고 여기에 추가공제 30%를 적용하면 98만 원이 됩니다. 이번엔 아내의 근로소득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급 160만 원에서 기본공제 110만 원을 차감하면 50만 원이고 여기에 추가공제 30%를 적용하면 35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남편 98만 원과 아내 35만 원을 더하면 133만 원. 133만 원이 의뢰인 부부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부부의 근로소득 합계는 410만 원인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차감 후 133만 원만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는 거니까 근로소득은 기초연금에 가장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110만 원과 추가공제 30%를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다니 굉장히 좋은 소식이네요. 그런데 근로소득은 세전을 반영하나요? 세후를 반영하나요? 근로소득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 즉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소득의 종류 두 번째는 무료 임차소득입니다.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해서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가표준액 6억 원이면 39만 원, 9억 원이면 58만 5천 원, 20억 원이면 130만 원을 무료 임차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요즘 황혼육아 등으로 자녀들과 함께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요. 기초연금 신청 전 예상소득 인정액을 꼭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의 종류 세 번째는 임대소득입니다. 2022년부터 임대소득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점포임대소득 41.5%, 주택임대소득 42.6%의 단순경비율, 즉 필요경비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는 주택임대소득 월 100만 원을 받고 계시므로 임대사업자와 상관없이 필요경비 42.6%를 공제받아서 57만 4천 원만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소득의 종류 네 번째는 이자소득입니다. 이자소득이란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이자소득은 월 4만 원의 기본공제 차감 후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금융재산과 이자소득의 관리가 기초연금의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의 종류 5번째는 연금소득입니다. 연금소득이란 개인적으로 가입한 사적연금, 즉 민간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조사 방법은 행복이음을 통해 조회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 결과를 적용하고 있고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므로 기초연금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만약에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만일 연금 해약 등을 통해 일시금으로 받는다면 2천만 원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소득의 종류 6번째는 기타 사업소득입니다. 기타 사업소득이란 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등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각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 후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며 행복이음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반영하고 있습니다. 소득의 종류 7번째는 공적 이전 소득입니다. 공적 이전 소득이란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연금, 급여 등을 말하는데요. 공적 이전 소득의 범위에는 1. 국민연금,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3.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급여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공적 이전 소득은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므로 기초연금에 매우 불리합니다. 그럼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직영연금, 즉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2021년 9월 7일 발의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직영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초연금 계산할 때 소득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급여,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3.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4.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등은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에 반영되는 소득의 종류와 범위를 꼭 확인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